거기 22페이지부터 보면 지난 시간에 주기율표까지 설명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온 결합 이렇게 표현돼서 이온 결합은 이제 거기 써 있는 것처럼 양이온하고 음이온 사이의 전기적 인력으로 형성되는 화학 결합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럼 보통 뭐가 양이온이 되는 거야? 양이온이 되는 애들. 금속, 그죠? 그래서 이제 주로 금속들이 양이온이 되고, 그 다음에 음이온이 되는 거는 그냥 확실히 뭐다? 확실히 이제 비금속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왜 주로라고 붙이냐면, 저번 시간에 한번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시험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필승이에요. NA4CA 있어요. NA4CA. 그래서 NA4CA 읽어봐. 뭐야? 읽으면 염화. 이 얘기 했지? 그래서 염화 아모늄이니까 얘는 음이온이고 얘는 뭐기 때문에 양이온이기 때문에 얘는 비금속이 양이온이 되고 그 다음에 비금속이 음이온이 되니까 비금속 자체가 양이온이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지. 니네 학교에 두 번인가? 정도 나왔었어요. 얘는 이 물질 자체. 그래서 이제 주로 금속이 양이온이 되고 비금속이 뭐가 된다? 비금속이 음이온이 돼서 얘네들 사이에 어떤 정전기적인 인력이 생겨서 서로 끌어당겨서 탁 뭐야? 결합하면 이제 그게 이온 결합이 된다. 그래서 이제 이온 결합을 하려면 이제 제일 처음에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이온들을 보통 구한다. 이온들을 생성해야 되기 때문에 양이온이 될 수 있는 게 1족, 2족에 13족에 이제 알루미늄입니다. 대표적으로 1족에 나트륨을 꽂고 2족에 마그네슘을 꽂고 13족 금속에 이제 알루미늄을 꽂으면 그 이온을 형성하는 식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얘가 1족이니까 전자를 몇 개 잃어버려서 하나 잃어버려서 자 요렇게 표현해서 쓰는 게 이제 그 이온에 관한 식이어서 언제 배웠냐면 중학교 2학년 때 원래 이 식을 쓰는 게 나오는 거지. 그죠? 그리고 마그네슘은 Mg2 플러스가 되면서 전자 2개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알루미늄은 Al 3 플러스가 돼서 전자를 3개 잃어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전자를 잃어버리면 상대적으로 할 때 이제 음이온이 있으니까 음이온은 내신 시험 문제 풀고 있거나 수능 문제 푼다고 쳐도 16, 17쪽밖에 안 나와요. 그럼 16쪽의 대표적인 게 산소니까 그럼 산소가 예를 들면 전자를 2개 얻어서 5의 2-라는 산화이온이 되고 그 다음에 17쪽에 염소면 만약에 스티엘이 전자를 하나 얻으면 Cl-가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온이 형성되는 걸 식으로 쓰는 거지. 그럼 이제 만약에 얘하고 얘하고 결합하고 뭐 얘하고 얘하고 결합하고 얘하고 얘하고 결합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뭐가 생기는 거야. 여러 가지 결합이 생기면 원칙이 하나 있는데 그 원칙은 뭐냐면 얘네들이 지금 이쪽에 쓴 거는 얘네들이 잃어버리는 전자고 그 다음에 여기 쓴 것들은 얘네들이 얻는 전자란 말이야. 그래서 반드시 이온 결합이 형성되려면 얘네들이 잃어버리는 전자랑 얘네들이 얻는 전자가 뭐다? 서로 똑같아야 돼요. 그렇지? 잃어버린 전자랑 얻는 전자랑 똑같아야지 이온 결합이 형성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얘하고 결합을 한다라고 우리가 치면 얘는 전자를 하나 잃어버리고 얘는 전자를 몇 개 얻으니까 2개 얻기 때문에 그럼 나트륨이 몇 개 있어야 돼? 2개 있어야 되겠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나트륨하고 산소가 있으면 전하량이 몇 대 몇이니까? 전하량이 1대이면 항상 전하량이 역수치하는 것만큼으로 결합을 해야 돼. 그러니까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얘 1 플러스고 얘 2 마이너스니까 결국 얘네가 결합하려면 전하량이 역수치한 거니까 Na2 뭐다? 자, 5가 형성이 돼요.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 이온 결합 형성이. 알겠죠?
그럼 이제 그런 논리로 치면 얘네는 전하량이 1대 몇이니까 전하량이 1대 2니까 결합은 2대 1로 한다고 그런 논리고 그 다음에 얘하고 얘는 전하량이 몇 대 몇이니까 전하량이 1대 2니까 1대 1로 결합하고 그 다음에 얘하고 얘는 전하량이 몇 대 몇이니까 2대 2니까 1대 1로 결합하고 얘는 전하량이 2대 1이니까 결합은 1대 2로 하고 되죠? 그 다음에 얘하고 얘는 전하량이 몇 대 몇이니까 3대 2니까 결합은 2대 3으로 하고 얘는 전하량은 3대 2니까 결합은 1대 3으로 하고 이걸 꼭 기억해야지 그죠? 그래서 최소한 금속에 속하는 게 몇 조? 그 다음에 비금속에 속하는 게 몇 조인지 기억했다가 잃어버리는 전자의 개수 그 다음에 얻는 전자의 개수가 서로 뭐같다? 같게 이제 뭘 형성해야 되냐면 화학식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방학 때 해줘도 이해되지 이거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설명한 거를 정리해 놓은 게 이 박스에다 채워놓으면 되지. 알겠죠? 그래서 일반화시켜서 이 박스에다 채워놓으면 양이온의 뭐랑 전하량이랑 양이온의 개수 무한값이랑 곱한값이랑 그 다음에 음이온의 전하량이랑 음이온의 개수를 곱하는 값이 서로 뭐하다? 같다. 그래서 항상 저걸 갖고 식을 세운다. 그러니까 한 번만 더 해보면 만약에 알루미늄하고 산소였다고 치면 알루미늄의 전하량이 3 플러스고 산소의 전하량이 2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 값이 서로 똑같으려면 결합하는 개수는 2대 3의 결합비로 결합해야 된다. 이렇게. 그렇죠? 반드시 시험에 물어보기 때문에 최소한 이제 이온 결합이 형성되면 이온 결합 물질들이 몇 대 몇으로 결합하는지 정도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공유 결합은 똑같은 원소를 해도 공유 결합하는 패턴들이 달라지면 결합수가 막 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온 결합은 그런 결합수가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딱 이 원칙만 갖고 이온 결합이 몇 대 몇으로 형성되는 것들은 기억을 해야지 문제를 좀 풀 수 있겠죠. 되죠? 그래서 이 밑에 나와 있는 뭐 다음에 이온 결합의 개수의 비를 위에 얘처럼 나열하시오라고 해서 선생님 미리 딱 써놨으니까 이거 보고 이제 요 뜻이 무슨 말인지 뭐 하면 돼? 무슨 말인지 이해해야 돼. 그래야지 이제 약간 복잡한 문제들을 풀 때, 그러니까 복잡한 문제라는 건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파원에서 나오는 문제는 통과해서 봤을 때 다 복잡한 문제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해석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최소한 이온 결합들이 몇 대 몇의 결합비로 형성된다는 것들을 다 뭐 해야 돼? 다 좀 기억을 해야지 이거 문제 풀 때 도움이 돼요. 혹시 뭐 질문 있냐 얘들아? 그래서 뭐 한 명은 아파서 안 오고 한 명은 또 뭐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학원을 다 끊어서 아까 안 오고 해서 참 세상이 신기하더라.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학원을 그만두는 이런 마법 같은 세상. 진짜 그래? 웃음밖에 안 나와. 호두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제 공유 결합이 나와요. 공유 결합. 그래서 이제 공유 결합은 그냥 확실히 이온 결합하고 그냥 다르게 그냥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건 확실히 뭐다? 비금속 간에 이루어지는 결합이 뭐가 되냐면 공유 결합이다 라고 보면 되고 아까 이 이온 결합은 양이온하고 음이온의 어떤 정전기적인 뭐가 생기는 거야. 정전기적 인력이 생기는데 실제로 보면 비금속하고 비금속이 공유 결합할 때도 정확하게 치면 정전기적 인력이 뭐야? 있긴 있어. 왜냐면 두 놈에 원자핵이 있고 그 주변에 전자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막 이렇게 잡아당기다 하면 정전기적 인력이 있는데 뭐 통과해서 그걸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 아니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의 비금속과 하나의 비금속이 있으면 이걸 더하게 됐다라는 그 의미 자체가 그냥 서로 간의 전자를 뭐한다? 전자를 공유해서 이루어지는 화학 결합이 뭐가 되냐면 공유 결합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 꼭 물어보는 게 하나 있어. 알았죠? 시험 문제에서 꼭 물어보는 게 뭐냐면 공유하는 전자쌍. 학교에서 지금 여기 지도 나가고 있냐 얘들아? 응? 그럼 한참 앞이냐? 안 되냐 바로 전이야? 누구는 어디서 나와? 이제 별이랑 지구 끝나가지고 응. 이제 금방 니네는
별도 안 끝났어? 수업을 안 듣니? 들어요. 그 별까지 끝났어요. 그럼 그 발음이 금방 안 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풀면 꼭 기억해야 되는 게 공유하는 전자쌍이랑 그 다음에 뭘 물어볼 수 있냐면 공유 결합에 참여하지 않는 전자쌍 이런 것들을 꼭 물어봐요. 그래서 구분을 해야 돼. 구분. 알았지?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우리 여기서 이제 또 표현해야 될 거는 공유 결합을 하면 공유 결합은 다시 이제 두 개로 이렇게 나누면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단일 결합이라는 게 있어요. 단일 결합. 그럼 방학 때 배웠는데 좀 약간 반대로 생각하면 단일 결합의 반대는 말은 뭐다? 그러니까 단일 결합이 아닌 거. 단일 결합이 아닌 거는 다중 결합이에요. 다중 결합. 그래서 다시 다중 결합을 나누면 다중 결합이 그 안에서 다시 두 개로 나눠져서 이중 결합이랑 뭐냐면 삼중 결합이 있어서 문제를 풀 때 반드시 단일 결합과 이중 결합과 삼중 결합은 뭐야? 다른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방학 때 그래도 한번 했기 때문에 만약에 표현해 보면 우리가 선을 이렇게 하나 그으면 뭐야? 이게 기억나니? 이게 병신 같은 내고선 이렇게 선을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공유결합 된다는 거. 그 표현했을 때 이렇게 선을 하나 그으면 이게 뭐야? 이게 단일 결합 하나를 표현하는 건데 이중 결합이라는 건 원자 사이에 선을 몇 개 그는 거야? 이렇게 두 개 그으면 이게 단일 결합이 몇 개 있는 게 두 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중 결합이야. 그리고 삼중 결합이라면 이렇게 선을 몇 개 그리면 세 개 그리면 이게 단일 결합이 세 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뭐다? 그냥 삼중 결합이라고 부른다 말이야. 왜냐면 이게 뭐 때문에 오해가 생길 수 있냐면 그냥 예를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뭐 해볼까? 그냥 뭐 말도 안 되게 말 되는구나. 이렇게 선생님이 그렸다고 쳐요. 이게 시아나수소라고 하는 물질이거든. 그럼 시아나수소라는 물질이 이렇게 그리고 나면 요거는 뭐야? 단일 결합이야. 맞지? 그럼 요거는 뭐야? 삼중 결합이 단일 결합이 3개 있다 이게 아니야. 그러니까 시험 문제 지금 잘 물어보게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이 화합물에는 단일 결합이 3개 있다 이렇게 하잖아. 그럼 애들은 단일 결합 하나, 둘, 셋, 넷, 4개 있네. 그럼 답 이렇게 체크한다. 그리고 꼭 시험 보고 와서 자기 다 맞았다 한다. 그래서 얘랑 똑같이 짝대기 3개를 그어놨지만 이건 뭘로 취급하는 게 아니야. 이건 단일 결합으로 취급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다 다중 결합으로 들어가는 거야. 알지? 그래서 절대로 이중 결합하고 삼중 결합이 단일 결합이 2개, 단일 결합이 3개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안 돼요. 이유는 정확하게 있어. 알지? 이유는 정확하게 있는데 그게 어차피 화원 학투에도 안 나오고 일반학에만 나오는 내용이니까 그때 가서 배우는 거니까 지금 어쨌든 안 된다는 느낌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는 이렇게 첫 번째 비금속하고 비금속 간에 하는 거고 공유전자쌍과 비공유전자쌍의 개념, 그다음에 단일 결합과 다중 결합의 개념을 이해하려면 공유 결합에 대해서 정리한 사람이 뭐 방학 때도 얘기했지만 루이스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밑에 보면 얘만 하면 돼. 얘만. 알죠? 이제 루이스라는 사람이 저 그림상에서 뭘 찍어놓은 거야 저게? 이 점이 뭐야? 이 점이 전자인데 전자 중에서도 여기 찍혀있는 점이 전자 중에서도 뭐에 참여할 수 있는 화학 결합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를 점으로 찍어놓은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결국 이 점을 우리는 뭐 앞에서 배웠던 걸로 치면 무슨 전자수라고 하면 되냐면 이게 이제 원자가 전자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알겠죠? 그래서 원자가 전자수를 뭐 1족, 2족, 13족, 14족, 15, 16족에서 다 찍어놓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 방학 때는 안 했는데 지금 이제 학기 중에는 다 해야 되니까 일단은 얘는 빼세요. 어차피 뒤에서 다시 나올 거니까. 그럼 요걸 빼고 이제 나머지들이 쭉 있단 말이야. 나머지들이 쭉 있으면 제일 처음에 있는 1족, 2족, 13족을 잘 봐야 돼. 그럼 1족, 2족, 13족은 원자가 전자가 하나, 원자가 전자가 2개, 원자가 전자가 몇 개? 3개야, 3개. 맞지? 그럼 1족, 2족, 13족에 있는 애는 저 원자가 전자를 다 뭐 하는 거야? 원자가 전자를 버리는 거야. 알지? 원자가 전자를 버려서 얘는 뭐가 되고
1 플러스가 되고 얘는 2 플러스가 되고 13종의 알루미늄 몇 플러스가 된다? 3 플러스가 되면 자 얘네들은 누구의 전자 배치가 되는 거야? 응? 리튬, 베릴륨은 전자 하나 어차피 화학 결합이 하는 건 비활성 기체 전자 배치 같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리튬, 베릴륨은 이렇게 해서 전자를 이 원자가 전자 하나씩 잃어버리면 얘는 공통적으로 봤을 때 누구의 전자 배치다? 얘네는 헬륨의 전자 배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전축의 전자 배치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은 누가 되는 거다? 얘는 그 전축이니까 누구다?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가는 거고. 그럼 만약에 밑에 한 줄만 더 써서 나트륨 밑에 있는 게 칼륨이고 마그네슘 밑에 있는 게 뭐니까? 칼슘이면 칼륨도 점 하나 찍는 거고 칼슘도 점을 몇 개 찍으면 2개 찍으면 얘도 이니까 하나 잃어버리고 얘는 몇 개 잃어버린 거야? 2개 잃어버리면 얘는 다 공통적으로 그 전축의 전자 배치인 아르곤의 전자 배치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루이스 전자 배치를 찍으면 이온 결합이나 공유 결합을 표현하기가 뭐하다? 표현하기 편한 거지. 이렇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쪽을 보면 이쪽이 우리가 뭐 할 때 써야 되는 거야? 이쪽이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공유 결합과 이온 결합할 때 쓰는 건데 일단은 숫자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얘는 4고 그 다음에 얘는 3이고 그 다음에 얘는 2고 얘는 1이야. 그럼 지금 선생님이 쓴 숫자의 특징을 잘 생각해 보면 조개 1의 자릿수랑 더했을 때 다 몇이 나오는 숫자다? 8이 나오는 숫자야. 그렇지? 조개 1의 자릿수랑 더했을 때 조개 1의 자릿수랑 더했을 때 때 8이 나오는 숫자겠지. 되겠죠?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비금속도 이온 결합할 때 참여를 하는 거잖아. 그럼 비금속 중에 16쪽하고 뭐가 있습니까? 14, 15쪽은 필요 없으니까 16, 17쪽 같은 경우는 이온 결합에 참여하면 여기서 있는 합이 8을 만드는 숫자라는 건 얘네는 이제 합이 8을 만들어서 제일 바깥 전자를 몇 개 갖기 위해서 8개 갖는 거잖아. 이렇게 되면. 그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전자를 몇 개 얻고 2개 얻고 얘는 전자를 뭐야? 하나 얻는 거지. 이렇게. 그럼 얘는 전자를 2개 얻고 얘는 전자 하나 얻는다는 건 여기가 전자가 이렇게 2개 차고 얘도 전자가 이렇게 2개 차고 얘는 전자가 이렇게 하나 차고 얘도 전자가 이렇게 하나 차면 얘는 쟤하고 다르게 같은 주기에 있는 뭐로 가는 거야? 같은 주기에 있는 비활성 기체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그냥 전자 배치상에서 누가 되는 거고 네온이 되는 거고 얘는 전자 배치상에서 봤을 때 누가 된다? 아르곤이 되겠죠. 아르곤. 같은 주기의 비활성 기체 전자 배치가 가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패턴은 이 음이온이 된다는 걸 이제 거꾸로 뭘로 바꾸는 거야? 이거를 여기 써 있는 이 숫자를 공유 결합에 뭐하는 공유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수로 다시 바꾸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공유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수로 바꾸면 탄소는 이렇게 합해서 4반이니까 탄소는 공유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가 몇 개가 나오는 거고 4개가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이 자기가 갖고 있는 4개의 전자 자체가 다 뭐에 참여한다? 공유 결합에 참여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는 만약에 탄소, 질소, 산소, 뭐 플로린 어차피 밑에 있는 애들은 안 해도 돼. 공유 결합은 다 똑같으니까. 그러면 탄소는 공유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가 몇 개가 되는 거고 4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질소는 공유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가 몇 개가 되고 3개가 되고 산소는 공유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가 2개고 플로린은 공유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가 뭐다? 1개가 된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할 때 탄소는 공유하는 전자쌍이 몇 개가 되는 거야? 공유하는 전자쌍이 이 숫자만큼이니까 4쌍이 나와. 4쌍. 그러니까 총 공유 결합을 통해서 전자가 8개 되는 거지. 공유가 되면서. 예? 모르겠어? 네. 왜 그러는 거야? 그 다음에 질소는 그럼 몇 쌍이 되고 질소는 3쌍이 되고 산소는 몇 쌍? 2쌍이 되고 플로린은 1쌍이 되니까 이게 원래 수업 시간에 한 것처럼 탄소는 손이 4개, 질소는 손이 3개, 산소는 손이 2개, 플로린은 손이 하나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뭐가 생기는 거야? 비공유 전자쌍이 같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 그럼 탄소는 자기가 갖고 있는 전자 4개가 모두 다 뭐에 참여했으니까
공유결합에 참여했기 때문에 얘는 비공유 전자쌍이라는 개념이 없고, 그 다음에 질소는 3개잖아, 3개. 그럼 3개가 공유결합에 참여하면 원자가 전자 5개인데 그 중에 3개만 공유결합에 참여하니까 2개가 남은 거니까 얘는 비공유 전자쌍이 한 쌍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산소는 그 비공유 전자쌍이 몇 쌍? 2쌍. 그 다음에 플로리는 비공유 전자쌍이 몇 쌍? 3쌍. 이렇게 발생한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지. 그래서 실제로 시험 문제를 푸는데 진짜 화원스럽게 시험 문제를 낼 가능성이 큰 학교들이 몇 개 있단 말이야. 그럼 그런 학교들은 공유 전자쌍 수분의 비공유 전자쌍의 수 이런 값을 갖고 그게 어떤 분자인지를 찾는 문제들이 나온다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신 대비를 하는데 지금 선생님처럼 여기를 수업하잖아. 수업을 하는데 선생님이 공유 전자쌍이라고 하는 개념과 비공유 전자쌍이라는 개념들을 너네들한테 뭐야? 알려주잖아? 그럼 저런 문제를 낼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 해볼게. 예를 들어서 CF4라고 하는 물질이 있어. 알았죠? 그럼 CF4라고 하는 물질이 있으면 이 CF4라는 물질을 만약에 이런 패턴으로 만든다고 쳐봐. 공유 전자쌍의 수분의 비공유 전자쌍의 수. 이번에도 숙제하면서 보면 화학은 무엇분의 무엇 이런 게 뭐야? 되게 많아. 화학은 원래 상대값을 다루는 학문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공유 전자쌍 수분의 비공유 전자쌍을 하면 얘는 공유 전자쌍의 수가 몇 개인 거야? 질문하잖아 내가. 얘는 공유 전자쌍의 수가 몇 개인 거야? 4쌍. 중심에 탄소가 있으니까. 탄소와 플로린 4개가 결합하니까. 그러면 공유 전자쌍의 수는 4쌍. 그럼 비공유 전자쌍의 수는 몇 개나 돼? 비공유 전자쌍의 수가 CF4란 말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할 때 몇 쌍일 때 그걸 잘 못 알아듣다는 건 이거 지금 선생님이 앞에서 설명한 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야. 이게 만약에 몇 쌍인지 모르면 모르겠냐? 아니 CF4가 이렇게 생겼다. C에 F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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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가 CF4라고 하면 비공유 전자쌍 몇 개 있어? 응? 빨리 얘기해. 근데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응? 하민아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알겠어? 그럼 몇 쌍이 있는 거야? 비공유 전자쌍. 그렇지 12쌍. 그잖아. 플로리는 공유결합 하나만 하고 나머지 몇 쌍은 나머지 여기 나와 있는 3쌍은 다 공유결합에 참여하지 않는 놈이기 때문에 3, 4, 10이니까 12쌍이 뭐다? 비공유전압에 참여하는 게 아니니까 요 숫자 뭐야? 3 이렇게 떨어진다. 그러니까 자료를 이런 걸 줘서 어떤 분자인지를 찾으라고 문제를 내면 진짜 화원스럽게 나온단 말이야 문제들이. 근데 고등학교 1학년 올라오는 중3 너네 같은 찌질애기들이 다 이런 문제 나오면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냥 틀린다고. 알겠죠? 그래서 이제 학교에 수업을 좀 잘 들으시다가 자빠지 하지 말고 막 이런 표현을 굳이 막 선생님이 공유전자쌍, 비공유전자쌍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얘기하면 혹은 이런 비율을 갖고 어떤 문자인지를 찾아요. 이런 것들을 낼 가능성이 엄청 높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공유결합할 때는 이런 거의 느낌들을 이렇게 뭐한다? 잘 정리해서 공유하는 전자를 몇 개를 공유하고 공유하지 않는 것들이 몇 개 있다. 이런 것들을 꼭 깔끔하게 딱 뭐 해야 돼? 머릿속에 잘 집어넣어서 정리를 해놔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알았어? 응.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유 결합을 루이스 전자점식 형태로 자,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지우기 전에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 탄소라고 하는 놈이 있으니까 탄소라는 놈은 공유하는 전자쌍이 몇 쌍이니까 4쌍이잖아 4쌍. 그치? 그러면 공유하는 전자쌍이 4쌍인데 그럼 탄소하고 탄소 사이에 가장 최대로 할 수 있는 다중결합이 3중결합까지 할 수 있어요. 아니 4중결합은 불가능. 그런 물질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아.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 탄소하고 탄소는 최대 다중결합을 했을 때 3개를 한다고 치면 나머지 여기 이제 다른 것들이 이렇게 또 결합을 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만약에 표현하면 얘는 다중결합 하나랑 단일결합 몇 개가 있다? 2개가 있다.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을 할 수 있겠지. 있죠? 그러니까 여기 써 있는 애 중에 그럼 질문을 바꿔보면 여기 써 있는 애 중에 탄소가 시험 문제 나오면 탄소는 단일결합도 하고 이중결합도 하고 삼중결합도 다 할 수 있지. 그죠? 그럼 만약에 질소가 나오면
질소는 단일 결합도 하고 이중 결합도 하고 삼중 결합도 할 수 있어. 돼요? 그럼 산소는 단일 결합도 할 수 있고 이중 결합도 할 수 있죠. 그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잖아. 산소가 이중 결합한다는 건 산소 원자랑 산소 원자가 이중 결합하면 뭐야? 꼴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산소하고 산소가 있는데 산소하고 산소가 단일 결합하면 여기에 뭐가 붙으면 만약에 예를 들면 수소와 수소가 붙으면 H2O2 이렇게 하면 과산화수소가 되는 거지. 됐죠? 그래서 얘는 단일 결합이랑 이중 결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는 뭐밖에 못한다? 단일 결합밖에 못하고. 그러면 같은 논리로 했을 때 시험에 잘 나오는 비금속이 얘 말고 한 친구가 더 있는데 그게 누구야? 수소죠. 수소. 그지? 근데 수소도 어차피 공유하는 전자쌍은 몇 개다? 하나밖에 없지. 그러니까 플로린하고 똑같은 패턴이라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본 것처럼 만약에 CH4라고 하는 놈이랑 CF4라고 하는 이 두 개를 뭐하라고 치면 구분하라고 치면 공유하는 전자쌍으로 구분이 안 돼. 그지? 왜? H는 비공유 전자쌍이 없단 말이야. 근데 이제 플로린은 비공유 전자쌍이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또 구분이 될 수 있겠죠.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공유 결합하고 이제 이온 결합들이 있는데 이게 아빠는 토요일반도 이제 숙제 풀어오는 거 보니까 아직도 주기율표에 몇 주기 몇 조 원소가 머릿속에서 이렇게 안 들어와서 문제 푸는데 오래 걸리면 무조건 이번에 시험 볼 때 70점을 넘기 힘들어. 제발 좀 외워. 기계적으로 다 몇 주기 몇 쪽이 이렇게 다 문제 풀면서 탁탁 안 나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자, 그래서 이제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온 결합하고 공유 결합이 형성되는 과정을 이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오늘 이제 해야 되는 주제는 이온 결합하고 공유 결합의 성질 구분하고, 그 다음에 금속의 대표적인 알칼리 금속 할로gen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방학 때 안 했던 걸 하나 해야 되는데. 할 시간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 어쨌든 시험 문제 오늘 90문제거든. 시험 문제 90문제 아니야. 숙제는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할 사람이 좀 있을 수도 있어서 문제 좀 많이 냈고, 그 다음에 약간 한번 멈췄다가 했대. 멈췄다가 하는 이유는 결국 요번에 이제 중간고사 시험 봤을 때 제일 걸리적거리는 부분이 여기밖에 안 돼, 실제로. 여기가 이제 화원이랑 겹치기 때문에 문제가 되게 다양하게 나오니까 다양한 문제 안 풀어보면, 물론 학교 내신이 개똥으로 나오면은 뭐 지금까지 뭐 되게 열심히 한 게 다 스포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시험 문제가 조금이라도 까다롭게 나오면 안 풀어본 문제가 나오면 니네는 무조건 틀린다고 생각을 안 하니까. 그래서 약간 여기를 좀 약간 멈췄다 가도 돼. 어차피 진도는 한 번 반 정도 나오면 책이 끝난다고 시험 보면 일단 시간 좀 여력이 좀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제 지금부터 설명할 거는 이제 이온 결합의 물질의 성질하고 이제 공유 결합 물질의 성질이에요. 이제 서로 비교하는 거야. 이온 결합 물질하고 그다음에 공유 결합 물질.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림에 여기 뭐 이제 기억에 써 있는 게 수많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3차원적으로 규칙적인 구조로 정적이적 인력에 의해서 연속적으로 뭐한다? 연속적으로 강하게 결합해서 결정을 이룬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이 그림상에 나와 있는 이런 애들을 이제 뭐라고 부른다? 이런 애들 이온 결합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여기다 그냥 간단하게 그려볼게. 저 그림에는 어쨌든 약간은 표현이 되어 있긴 한데, 보통 봤을 때 양이온하고 음이온 중에는 같은 주기에 있는 걸로 치면 양이온하고 음이온 중에 음이온이 크긴 더 커요. 이유는 나트륨이 있잖아. 나트륨이 있으면 나트륨이 전자를 하나 이렇게 잃어버리지. 그럼 껍질이 하나 뭐야? 나트륨은 원래 3주기 1종이기 때문에 3주기에 전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전자 하나 잃어버리면 전자가 있었던 껍질이 줄어드니까 크기가 확 줄어요. 그래서 금속하고 비금속이 있을 때 이온이 되면 금속은 크기가 작아지고 비금속은 보통 크기가 커지게. 그래서 이 그림도 되게 유심히, 물론 얘네 관심도 1도 없겠지만 유심히 잘 보면 나트륨 크기가 작고 보다 염화이온이 크기가 좀 큰 거지. 그럼 이게 여기에 크기가 작은 나트륨이 있으면 여기에 다시 염화이온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크기가 작은 나트륨이 있으면 여기에 다시 염화이온이 있어서 이렇게 입자가 계속 연속해서 뭐 하는 거야? 입자가 연속해서 계속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거야. 알았지? 근데 예를 들면 니네들이 아예 알고 있는 공유결합 물질 중에 제일 흔한 게 물이잖아. 그럼 물이라는 걸 그냥 그리면 물은 이렇게 생긴 뭐가 있고
하나의 물 분자가 있고 다시 뭐야? 이렇게 생긴 하나의 물 분자가 있고 이 물 분자하고 이 물 분자가 서로 뭐 하는 거야? 분자들 간에 잡아당기는 분자 간 인력에 의해서 뭉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온 결합이라는 건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정전기적인 인력으로 뭐 하는 거야? 달라붙어 있는데 차이는 뭐냐면 얘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 이런 표현을 써요. 독립적이다. 그러니까 이 입자하고 이 입자가 서로 뭐야? 서로 독립적인 거야 이렇게. 근데 얘는 이 입자하고 입자들이 서로 독립적인 게 아니고 연속적으로 계속 뭐야? 연속적으로 계속 따닥따닥 다 달라붙어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독립적인 단위를 갖고 있는 이런 애들을 보통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야? 이런 애들을 분자라고 불러요. 알지? 그러니까 우리는 공유결합 물질은 독립적으로 성질을 갖고 있는 입자가 이렇게 딱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뭐다? 이 자체를 우리는 분자다 이렇게 부르는 거고 절대로 보니까 이온결합 물질은 무슨 표현을 쓰면 안 돼? 이온결합 물질은 분자라는 표현을 쓰면 안 돼. 그러니까 내신 시험 문제 풀 때 꼭 물어볼 수 있는 게 둘 중에 누가 분자냐라고 이제 공유결합 물질은 분자라고 볼 수 있고 이온결합 물질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입자들이 이렇게 독립적이지 않게 계속 서로 간에 영향을 주면서 결합해 있기 때문에 분자라는 표현을 쓸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니은에 보시면 이제 이온 결합 물질의 성질이다라고 해서 그 성질의 첫 번째가 용해도. 근데 어차피 내신 시험 문제 나오는 거의 기준은 물이니까 물에 대한 용해. 그 용해라는 현상이 얘들아 뭔지는 알지? 그쵸? 뭐 하는 현상이다? 녹는 현상이잖아. 그지? 그럼 물에 집어넣었을 때 용해 도니까 녹는 뭐다? 녹는 정도예요. 그러면 이온 결합 물질을 물에 집어넣으면 뭐 하는 거야? 이온 결합 물질이 물에 대한 용해도가 크니까 이온 결합 물질은 물에 뭐 한다? 물에 잘 녹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봤을 때 공유 결합 물질을 물에 집어넣으면 뭐야? 공유 결합 물질을 물에 집어넣으면 용해도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거야. 잘 안 녹는 거야. 그러니까 표현상으로 봤을 때 이온 결합 물질은 물에 대한 용해도가 큰 거고 공유 결합하는 물 자체도 공유 결합 물질인데 얘는 상대적으로 할 때 뭐하다? 상대적으로 할 때 물에 대한 용해도가 공유 결합 물질은 작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시험 문제를 우리가 푸는데 이게 매칭이 약간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요렇게 했을 때 대표적인 것들 하나 기억하고 그러니까 이게 크다 작다고 머릿속에 너무 들어가면 문제 풀 때 되게 헷갈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할 때 이온 결합 물질은 크고 공유 결합 물질은 용해도가 뭐야? 용해가 작은데 뭐 항상 이런 경우는 아니란 말이야. 알죠?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형태로 봤을 때 이제 요렇다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먹는 것 중에 조미료 중에 이온 결합 물질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고 소금이 있고 그지? 왜냐면 소금의 주성분이 염화나트륨이니까 그지?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것 조미료 중에 공유 결합 물질의 대표적인 게 뭐야? 대표적인 게 설탕이야 설탕.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가 이제 이거 관련하고 이제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뭐냐면 만약에 소금하고 뭐가 있다? 소금하고 설탕이 있어. 그렇죠? 소금하고 설탕. 소금 물에 뭐야? 잘 녹아. 설탕 물에 뭐야? 잘 녹아. 알았냐? 그러니까 설탕은 대표적인 공유결합 물질인데 설탕도 물에 잘 녹고 뭐다? 소금도 물에 잘 녹으니까 큰 틀상으로 봤을 땐 이온결합 물질 용해도가 큰 거고 공유결합 물질 용해도가 작은 게 맞는데 보통 내신 시험 문제 볼 때는 소금 설탕을 더 잘 내는 편이야. 그러면 이제 소금하고 설탕은 기본적으로 할 때 둘 다 용해도는 뭐한다? 용해도는 다 둘 다 이제 물에는 잘 녹는 건데 되게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게 만약에 소금을 이제 주성분이 염화나트륨 소금을 물에 집어넣으면 염화나트륨은 Na 플러스 Cl 마이너스여서 원래 이렇게 결합해 있던 놈들이 물 분자에 의해서 뭐야? Na 플러스란 입자, Cl 마이너스란 입자로 뭐야? 분리가 들어갔어. 그 다음에 설탕을 어디다 집어넣으면? 설탕을 물에 집어넣으면 설탕은 뭐야? 설탕 분자로 그냥 뭐야? 분리돼. 그렇지?
그럼 이제 이 두 상태가 있을 때 얘네 둘은 소금하고 설탕은 용해도는 뭐 하는데 용해도는 둘 다 잘 녹으니까 용해도는 큰데 뭐가 다르냐면 이런 개념이 있어야 돼요. 물에 들어가서 이온화를 하냐 안 하냐 이게 중요하다. 아세요? 이온화 한다는 거는 양이온, 음이온으로 뭐 하는 거야? 양이온, 음이온으로 분리가 되냐 안 되냐 이거야. 알죠? 그래서 양이온, 음이온으로 분리되냐 안 되냐 했을 때 기본적으로 할 때 이온 결합 물질은 뭐다? 양이온, 음이온으로 뭐가 되고 분리가 되고 공유결합 물질은 물에 들어가도 뭐 뒤에서 이따가 예외는 얘기하겠지만 보편적으로 할 때 공유결합 물질 특히 설탕은 물에 들어가면 뭐야? 그냥 설탕 분자로 나눠지기 때문에 뭐가 형성이 되지 않는다? 이온이 형성이 안 돼. 그러니까 얘는 이온화를 뭐 하는 거야? 이온결합 물질 이온화하는 거고 공유결합 물질은 뭐 한다? 공유결합 물질은 이온화하지 않는 거지. 물론 예외는 뒤에서 다시 얘기할 거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온결합 물질이 물의 농해도가 크고 공유결합 물질이 작다. 근데 혹시 이것도 막 시험 문제 풀 때 선생님이 막 작다고 많이 가르치면 이온 결합 물질 중에 물에 잘 안 녹는 게 있어. 중학교 때 배운 것 중에 앙금들은 이온 결합 물질 때 물에 안 녹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혹시 뭐 기억나는 거 있냐? 앙금 중에 대표적인 이런 애들 있잖아. 뭐 이런 거 AgCl 그죠? 뭐 PbI 여망은 아이오딘화 이런 것들은 분명히 무슨 결합하는 거야? 금속, 비금속이 결합하니까 뭐한다? 이온 결합 물질이 많은데 물에 대한 용해도가 매우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화학이 이제 좀 그지 같은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이제 뭐 주변에 있는 물질을 완전 천편일적으로 이렇게 딱 정리를 못하기 때문에 너무 배우다 보면 막 예외가 되게 많아요.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봤을 때 물에 대한 용해도는 크다. 자,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으면 되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 그 볼드체로 써놔서 이제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전기 전도성. 전기를 통하냐 안 통하냐서 이건 뭐 반드시 시험에 나오니까 고체와 액체와 뭐다? 수용액 상태. 알았죠? 고체와 액체와 수용액 상태 이렇게 있었을 때 이온 결합 물질은 고체일 때 안 통하고 액체일 때 통하고 수용일 때 통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유 결합 물질은 고체일 때 안 통하고 액체일 때 안 통하고 수용일 때 안 통하고 근데 고체일 때 예외가 있고 수용일 때 예외가 있어요. 예외는 뒤에서 할게 뒤에서. 그럼 예외 없이 공유 결합 물질하고 이온 결합 물질 뭐 했을 때 비교했을 때 예외 없이 성립하는 게 액체 상태였어요. 둘 다. 근데 보통 이온 결합 물질 같은 경우는 상온에서 항상 고체거든. 상온에서 항상 고체이기 때문에 상온에서 고체인 물질을 우리가 뭐로 만들면 액체로 만들면 보통 표현한 용어가 뭐냐면 용융 상태라고 해요. 용융 상태. 맞지? 인위적으로 열을 가해서 뭐야? 녹여서 액체 상태로 만들었다 해서 용융 상태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혹시 뭐 시험 문제 푸는데 뭐 이온 결합 물질 용융 상태인데 전기 전도성이 있냐 없냐 하면 그 용융의 의미가 액체 상태로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액체 상태일 때는 액체 상태 저 새끼 왜 계속 맨날 수업하면 저기 멍 때리고 있지? 좀 예전이지 엄마한테 일러야 되나? 너 수업 안 되는데요? 그래서 액체 상태일 때는 이온 결합 물질은 전기 전도성이 있고 공유 결합 물질은 뭐다? 없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지?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예외가 이제 발생하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고체일 때 전기를 잘 통하는 대표적인 물질이 뭐가 있어? 금속이에요, 금속. 알겠지? 고체일 때 만약에 전기를 엄청 잘 통한다. 고체일 때 전기를 잘 통한다. 그럼 이제 좀 이따 알칼리도 이런 거 배우겠지만 금속은 고체일 때도 전기를 잘 통합니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어쨌든 꼭 전기 전도성이 있는 것들을 외워야 돼. 실험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어디서 전기 전도성이 있냐고 우리 이온 결합하고 공유 결합을 구분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보시면 뭐 이렇게 쭉 써 있어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뭐하다?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대. 그럼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다는 건 공유 결합 물질에 비해서 이온 결합 물질이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뭐하다? 더 높다 이런 표현이거든. 알겠죠? 공유 결합 물질에 비해서 이온 결합 물질이 녹는 점이 더 높다 이건데 이제 그 차이가 뭐 때문에 발생하는 거냐면
만약에 내가 얘하고 얘란 놈이 있었을 때 얘네를 뭐한다? 녹인다고 쳐봐. 녹인다. 그러니까 녹는 점이니까 녹는 점이라는 건 녹는 뭐다? 자, 녹는 온도.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얘는 이제 뭐 얼음이었다가 물로 바꾸는 거야. 얼음이었다가 물로 바꾸는 거고 얘는 뭐다? 고체인 소금을 뭐야? 열을 가해서 이제 액체인 존나 뜨거운 소금으로 만드는 거지. 그럼 그렇게 만든다고 쳤을 때 얘네들 둘 다 똑같이 뭐야? 가열을 하잖아. 가열. 그럼 얘네 둘 다 똑같이 가열하면 이온계란 물질 가열하면 요 정정기적 인력, 요 정정기적 인력, 요 정정기적 인력 이런 것들이 이렇게 끊어지는 거야. 알았지? 근데 공유결합 물질을 가열해서 얘가 녹이잖아. 예를 들면 얼음을 녹여서 뭘로 만든다? 물로 만들면 뭐가 끊어지는 거냐면 공유결합이 끊어진 게 아니야. 그렇지? 공유결합이 끊어진 게 아니고 이 분자하고 이 분자 간에 뭐가 있기 때문에 분자 간 인력이기 때문에 이 분자 간의 인력이 이렇게 끊어진 거야. 근데 보통 분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은 절대 뭐다? 이온 결합하고 있는 힘에 비해서 약하기 때문에 그 끊는 힘이 그러니까 이온 결합 물질이 더 세기 때문에 이온 결합 물질이 공유 결합 물질보다 뭐하다? 농도가 흘리는 높은 거야. 근데 이거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다고 해서 공유 결합하고 이온 결합 중에 누가 더 세요라고 하면 무조건 누가 더 센 거야? 공유 결합 물질의 세기가 더 센 거야. 그러니까 제발 하지 말아야 될 게 녹는 점이나 끓는 점 보고 공유 결합하고 이온 결합 중에 누가 더 세냐라고 하면 이온 결합이 더 세 이런 걸 고르면 안 된다. 끊어지는 방식이 다르단 말이야. 예를 들면 물은 1000도로 가열해도 공유 결합 안 끊어져. 알지? 물을 1000도로 가열해도 수소산소가 안 나눠진단 말이야.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구분해야 되는 게 녹는 점이 높다라는 게 이온 결합이 공유 결합보다 더 세다 이런 표현이 뭐야? 절대 아닌 거야 그냥.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공유 결합으로만 되어 있는 물질 중에 대표적인 게 다이아몬드나 흑연이잖아. 다이아몬드나 흑연은 이온 결합 물질보다 뭐야?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다 쳐봐. A라는 물질, B라는 물질, C라는 물질 이렇게 세 개가 나왔는데 4개 할까? 아 4개를 볼게 4개. A, B, C, D 4개 나왔어. 어떤 물질 4개가 나왔는데 녹는 점을 봤더니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나왔죠. 그렇죠? 1등, 2등, 3등, 4등. 그럼 A가 1등이잖아. 그럼 얘가 뭐다? 얘가 다이아몬드 같은 애야. 다이아몬드 흑연 같은 애가 얘가 완전 1등이야. 얘네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막 3000도 이렇게 써 있으면 얘는 뭐다? 공유 결합으로만 되어 있는 물질이야. 알았지? 그럼 이 중에 녹는 점이 제일 뭐한 애가 있어? 낮은 애 4등이 있잖아. 4등이 예를 들면 이 물과 같은 분자를 이루는 놈이 분자간 인력으로 있는 게 4등이야. 그럼 2, 3등이 남잖아. 그럼 2등이 뭐다? 2등이 이온 결합 물질이고 3등이 뭐다? 3등이 금속이에요. 금속. 이렇게 순서를 만약에 다 나눈다고 치면 얘네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발 시험 문제 풀 때 그냥 본인이 상식이 없는데 가르쳐준 거 말고 본인 상식대로 답을 고르면 다 틀려.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녹는 점이 높으니까 이온 결합이 공유 결합보다 세다 이런 거를 확대 해석해서 문제를 풀지 말고 반드시 정해진 원칙에 의해서 얘 녹는다는 표현이랑 얘 녹는다는 표현은 무엇이 끊어지는지 잘 기억을 하라고.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온 결합이 녹는 점이랑 끓는 점이 더 높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 이온 결합 물질의 되게 중요한 특징인데 이온 결합 물질 보통 우리가 이렇게 만지면 뭐 이거 다 이온 결합 물질이잖아. 이거 뭐한다? 단단해. 그지? 단단한데 뭐한다? 부러뜨리면 잘 부서져. 그래서 그 이유가 이게 이온들이 전기적 인력으로 결합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외부에서 충격을 가해서 층이 조금만 밀리면 자기네들끼리 뭐가 생기기 때문에 자기네들 사이에 입자의 반발력이 생기기 때문에 금방 부서져요. 그래서 단단하지만 뭐한다? 단단해. 우리가 만졌을 때 이게 단단하지만 쉽게 부서지는 이제 그런 성질이 있는 게 이온 결합 물질이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D급번에 보시면 우리 주변에 있는 이제 이온 결합 물질. 그래서 첫 번째 소금의 주성분 하니까 뭐야? NaCl죠. NaC. 염화나 좀 대표적인 이온 결합 물질. 그 다음에 습기 제거제나 제설제로 쓰이는 거 뭐야? 이온 결합 물질 중에 시험에 나와. 염화칼슘. 그죠? CA 뭐다? CaCl2 염화칼슘.
그죠? 이제 중3 때 배운 개념으로 치면 염화칼슘을 물에 뭐하면 뿌리면 제가 물에 녹는 반응 자체가 발열이지 발열. 그래서 열을 발생하기 때문에 눈을 뭐하는 거야? 눈을 녹이는 거고 그럼 그 녹인 눈이 다시 얼음으로 얼려고 할 때 저 염화칼슘에 있는 입자들이 물 분자들이 결합하는 걸 방해하기 때문에 제설제로 쓰이는 거죠. 그 다음에 산호나 조개나 달걀 껍질에 들어가 있는 거 뭐야? 분필 이런 거 탄산보다 탄산칼슘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시험에서 잘 볼 수 있는 이온 결합 물질이다. 그래서 그때도 얘기했지만 보통 우리는 항상 금속 이온을 보통 포함하고 있어요. 아까 이제 썼던 Na4Cl 같은 걸 빼고는 금속 이온을 포함하고 있는 것들은 항상 뭐가 된다? 이온 결합 물질이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면 되겠지. 자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 여기까지 하고 저는 쉴게요. 공유 결합 물질이 뭐냐면 자 일반적인 성질이야. 첫 번째 기억. 일반적으로 공유 결합 물질은 어떤 일정한 개수의 원자들이 전자쌍을 공유해서 뭐야? 분자를 이루는 거야. 원래 이제 분자라는 뜻이 나눌 수 있는 입자라는 뜻이거든. 그죠? 근데 저기 써 있잖아. 단 비활성 기체는 예외다라고 해서 보통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이런 것들을 뭐라고 잡는데 분자라고 부르는데 18쪽에 있는 비활성 기체는 원자가 분자야. 원자 자체가 성질이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보통은 어떤 일정한 수의 원자들이 전자쌍을 공유해서 분자를 이루는 게 분명히 맞긴 한데 비활성 기체도 분자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분자라고 부르는 물질이 모두 다 공유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는 내신 대비를 해서 실제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저런 예외가 되는 것들을 다 외우지 않으면 무조건 틀려. 그래서 비활성 기체, 뭐 헬륨, 네온, 아르곤 이런 애들은 다 뭐야? 원자들이 다 분자가 되겠죠. 그래서 단원자 분자 까먹으시면 안 돼요. 그 다음 이음 보면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 그래서 보통 이온 결합 물질에 비해서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뭐하다? 낮은 편인데 흑연이나 다이아몬드는 다 탄소를 통해서 공유결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뭐하다? 이온 결합 물질보다 훨씬 높은 거야. 그 다음에 대부분은 물에 뭐한다? 대부분 물에 잘 안 녹아. 용해도가 낮은데 물에 잘 녹는 물질도 있는데 시험에 그래서 물에 잘 녹는 물질 중에 가장 대표로 나올 수 있는 게 아까 얘기했던 뭐 설탕. 실제 시험 보면 그냥 설탕 이렇게 나와. 설탕 어차피 화학식으로 써봤자 애들이 그게 설탕인지 아닌지 구분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설탕 표현하고 그 다음에 또 잘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에탄올이죠. 에탄올. 알코올이라고 부르는 거여서 얘도 이제 또 뭐 하냐면 물에 되게 잘 녹는 물질로 나올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물에 잘 녹는 놈들도 보통 존재한다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대부분은 이제 또 아까 얘기했듯이 전기 전도성이 뭐하다? 전기 전도성이 없는데 흑연은 신소재 할 때도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해서 흑연은 고체에서 뭐가 있다? 전기 전도성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흑연이 탄소로만 돼 있는 흑연이 전기 전도성이 있는 거죠. 왜 흑연이 전기 전도성이 있는지 나중에 다시 배워요. 그리고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다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해요. 그렇지?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는 것들은 매우 중요해요.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 그래서 방학 때 잠깐 짤막하게 설명하긴 했는데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 있는 게 만약에 내신 시험에 출제된다고 치면은 주로 이런 애들. HF, HCl, HBr, HI라고 해서 17쪽에 있는 원소들이 수소하고 결합한 물질들이 다 수용액에 들어가면 뭐하냐면 전기 전도성이 있어. 그러니까 수용액에 들어가면 전기 전도성이 있다는 게 뭐냐면 얘네는 다 공통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먹으면 신맛을 내는 물질이거든. 그래서 신맛을 내는 물질이기 때문에 물에 들어가면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뭐가 되냐면 이온화돼. 이온. 그렇지.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혹은 F 마이너스와 Cl 마이너스. 그다음 Br 마이너스와 H 플러스. I 마이너스와 H 플러스. 이렇게 다 이온화돼. 그럼 이게 자칫 잘못 생각하면 물에 들어가서 이온을 만들었으니까 이온 결합이 아니냐? 아니야. 공유 결합인데 특별하게 물에 들어가서 이렇게 뭘 만드는 경우도 있다. 이온을 형성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는 것들이 공유결합 물질 중에 몇 개가 있는데 그냥 머릿속에 탁 넣고 싶으면 산이에요. 산. 그렇지? 얘네들 다 공통점은 산이야. 산. 우리가 산이라고 부르는 물질들 대부분이
다 이제 공유기랑 물질인데 물에 들어갔을 때 뭐한다? 이온을 형성하기 때문에 전기를 잘 통해요.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마지막에 보면 이제 대표적인 공유결합 물질에서 첫 번째가 이제 오늘 이따가 뭐 저희까지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지각을 구성하는 그 공유결합 물질 중에 대표적인 게 SiO4에 4-가 있어요. 4-. 알았죠? SiO4에 4. 그래서 규산염, 그렇지? 규산염 광물이라고 부르는 곧 배울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광합성으로 생성되고 그다음에 생명체 호흡할 때 꼭 필요하고 대개 21% 차지하는 게 뭐다? 산소 원자가 몇 중 결합하는? 2중 결합하는 산소 분자가 되겠지. O2. 그다음에 사람 몸의 70% 차지하면서 체온을 유지하는 데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니까 뭐다? 물이죠. 물. 이렇게 생긴 H2O. 그다음에 광합성이 이용되고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건 뭐야? 이산화탄소. 그렇지? 이산화탄소, 탄소와 산소가 이렇게 이중 결합하고 있는 이산화탄소가 돼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대기 중에 78% 차지해서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그 양이 바뀌지 않았던 거. 저쪽 지구단을 할 때 배웠던 뭐다? 질소. 그래서 이렇게 삼중 결합하는 질소가 되겠지.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봤을 때 이제 공유결합 물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됐죠? 그래서 이제 그 화학결합 두 가지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물리화학적 성질을 좀 살펴봤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원소의 성질 이 부분은 잠깐 쉬었다가 이거 할게요.